제가 아이테르 리멤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용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어요. 1년이 지나가지고 저에게는 참 좋은 붕어도 많이 만나게 해줬고, 1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또 단점이 있는지 사용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. 현재 제가 그 아이테르 리멤버의 리뷰 영상을 예전에 한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, 그때는 제가 사용하기 전에 그냥 아이테르 리멤버의 특성이라든지, 그리고 허리 힘이라든지, 뭐 탄성이라든지, 뭐 처짐 현상이라든지 모든 낚싯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, 그때는 그냥 재원과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떤 디자인을 갖고 있다, 그런 리뷰만 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영상은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 리멤버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 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.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95점을 주겠습니다. 95점. 너무 과한 점수가 아닌가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한테, 개인한테 가장 적합한, 내가 낚시할 때 정말로 이 낚싯대하고 맞다, 그런 낚싯대가 최고의 낚싯대입니다. 그게 결론입니다. 1년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1년 동안 저의 몸에 완전히 이 흡수가 된 낚싯대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점수를 좀 후하게 95점을 줬고요. 제가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뭐 잉어도 낚고 붕어도 많이 낚았지만은 이 대에 이 낚싯대 리멤버의 허리 힘은 탁월하다고 제가 느껴집니다. 탁월하다고. 정말로 그 챔질 순간, 그리고 고기를 랜딩 과정에서 보면 고기들이 좀 쉽게 딸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게 또 이 리멤버의 허리 힘입니다. 뭐 18대부터 지금 60대까지 다 써봤습니다. 다 써봤는데 단점이 조금 있다면은 사실 56대하고 60대가 무게감이 좀 사실 있습니다. 무게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저한테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낚싯대의 그 중경질에 대한 그 특성은 이 대물 낚시에 너무나 적합한 낚싯대 탄성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56대, 60대 장대로 넘어가면서 이 압솔림이 뭐 있지 않느냐,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압솔림은 잘 느껴지지 않았고 괜찮다고 봅니다. 뭐 대한민국 낚싯대가 요즘 뭐 정말로 잘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낚싯대다 최고다, 뭐 무조건 이 낚싯대를 써야 된다, 이런 게 없습니다. 이게 분명한 사실은 자기 몸에 맞는 거, 자기하고 낚시하고 맞는 데가 최고의 낚싯대니까 그것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테르 대가 너무 쉽게 부러진다, 저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뭐 챔질 당시에 대가 부러진다, 뭐 허무하게 대가 부러진다, 이런 경우는 1년 동안 사용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낚싯대를 사용할 때 좀 약간의 부주의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초보자들을 위한 겁니다. 초리 때부터 빼실 때는 빼고 난 뒤에 이렇게 빼죠. 빼고 난 뒤에 살짝 틀어줍니다. 왼쪽으로 살짝 틀어주면서 이렇게 줄을 잡으면서 또 2번 대를 이렇게 빼주고, 그 다음에 또 3번
이렇게 해서 빼주고,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. 빼줄 때도 확실하게 돌리면서 빼줘야 됩니다. 만약에 이 뺄 때 이 절번을 덜 뽑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혹시나 챔질 순간에 대가 힘을 못 받아서 좀 부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낚싯대의 불량이 아니고 일단 낚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주의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 대를 또 접으실 때도 가장 좀 초보자 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. 뺄 때도 돌리면서 빼고 돌리면서 빼고 이런 식으로 대를 접습니다. 접고 제일 마지막에 이 초리대는 때려줍니다. 때려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억지로 손으로 막 넣으시려 하다 보니까 초리대가 파손이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. 항상 초리대는 맨 마지막에 때리는 걸로, 때려서 넣고 접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챔질은 이렇게 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. 세게 하면은 그만큼에도 낚싯대에 무리가 또 갈 수도 있고, 수초가 많은 곳에서는 좀 이 텐션의 영향으로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고, 그리고 너무 챔질이 강하면 붕어가 많이 빠질 수도 있고, 그리고 목줄도 약하게 쓰시는 분들은 목줄이 또 터지는 경향도 있습니다. 챔질은 항상 저 같은 경우에 두 손입니다. 두 손. 손이 딱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챔질을 하거든요. 챔질 순간에도 이 두 손으로 챔질했을 때 강하게 채지 말고 그냥 살짝 들어줍니다. 살짝 들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만약에 강한 챔질을 요하는 그런 수초 지역에서는 챔질을 하되 만약에 좀 세게 쳐야 된다 싶을 때는 딱 너무 들면 안 됩니다. 너무 들면 안 되고 딱 45도까지만, 세게 할 때는 쫙 멈춰야 돼요. 이거를 쫙 멈춰야 됩니다. 올릴 때 쫙 스톱.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한다고 너무 이렇게 막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또 목줄이 또 터질 수도 있고,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때까지 낚시를 해보는 결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, 꼭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. 채비 손실을 좀 덜하게 하고, 그리고 한번 챔질을 강하게 했을 때 이 붕어 입만, 그러니까 붕어 이거 주둥이만 딸려 나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거는 정말 챔질이 너무 센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이 대는 항상 살짝 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챔질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낚싯대도 그만큼 손상이 좀 덜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. 낚싯대가 예를 들어 챔질을 했죠. 챔질을 하든지 수초에서 채비를 해소하든지 하실 때 이 낚싯대가 90도로 뒤로 넘어가면, 이게 90도가 넘어가면은 부러집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90도가 안 넘게 해야 됩니다. 붕어를 안 건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설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지금 보시면은 이 낚싯대가 들고 있을 때 이게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. 90도 이상 뒤로 넘어갈 경우에는 절번이 파손될 확률이 많습니다. 항상 랜딩시나 수초에서 채비 해수하실 때 이 낚싯대 각도를 항상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른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, 이런 수초들은 그렇게 크게 즐기거나 좀 건져내기 힘든 수초가 아닌데, 예를 들어 갈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. 갈대나 그 다음에 부들이나
이런 수초들은 좀 억새 수초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비가 바늘이 갈대나 부드를 감았을 때는 한번 몇 번 이렇게 당기다가 안 되면은 낚싯대를 뒤로 빼시든지 아니면 낚싯대를 접든지 그런 식으로 채비를 해소해야지, 갈대 부분에 걸렸다고 그 낚싯대의 힘으로 세게 이렇게 채비를 해소한다고 하시면은 이게 어느 순간 낚싯대 허리 쪽에 무리가 하게 되면은 파손이 됩니다. 그 갈대나 부들이나 그 억센 수초에 낚싯대를 희생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물론 뭐 수리하면 되지만요. 그렇게 그 억센 수초들을 이 낚싯대 힘만으로는 해소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럴 때는 낚싯대를 접어서 빼든지 아니면 원줄을 그냥 터트리는 게 차라리 나을 듯 합니다. 그리고 이 붕어 랜딩 시에 사실 뭐 저도 낚싯대가 부러질 만한 붕어를 한번 잡아보는 게 소원입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붕어가 아무리 크더라도 붕어의 힘만으로는 낚싯대가 부러지는 일은 없습니다. 물론 뭐 잉어 같은 어종이나 큰 어종들은 물론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낚싯대가 부러질 경우가 있지만, 붕어 낚시로 해서 낚싯대를 부러지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붕어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붕어가 가장 힘이 좋을 때 제 생각으로는 30 후반급부터 해가지고 4자 초반에서 후반까지, 그때가 아무래도 힘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붕어를 챔질하고 랜딩에 있어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챔질 후에 붕어는 딱 처음에 힘을 씁니다. 만약에 왼쪽으로 붕어가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대를 눕혀줍니다. 눕혀주고 이렇게 버팁니다. 버티게 되면 붕어가 물 위에서 뜨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고기를 이렇게 랜딩해서 데리고 올 때 또 한 번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앉았다가 다시 버텨주고 다시 일어나서 데리고 오고, 이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방향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방향만 바꿔주면 금방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붕어가 뭐 잉어처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그렇게 하는 붕어는 잘 없습니다. 모르겠어요. 뭐 그만큼 크기가 뭐 큰 붕어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,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. 오자급 같은 붕어들, 오자 붕어들 같은 경우에 낚으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을 안 씁니다. 처음에 챔질 순간에 뭐 바닥에 뭐 밑걸림이 됐나, 어디에 뭐 걸렸나 하는 그런 느낌을 잠깐 받고 그대로 얌전하게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게 보면은 이 오자 같은 경우에 사람으로 치면 붕어도 나이가 많이 먹은 겁니다. 그런 붕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거든요. 그래서 뭐 붕어가 막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는 그런 힘을 쓰는 붕어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, 그런 부분만 랜딩 시 생각하시면은 뭐 낚싯대 부러지고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리멤버 아이테르가 그 또 가장 좋은 메리트가 한 게 있죠. 예, 평생 무상 수리. 예, 평생 무상 수리. 이 메리트만 해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낚싯대라고 보면 되죠. 예, 지금 뭐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비싼 고가의 낚싯대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대도 괜찮고 지금 할인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마 렌탈도 가능하니까 한번 써보시고 좋으시면은 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1년 동안 솔직하게 사용해 보니까 대물 낚시에 정말 적합한 낚싯대고, 전혀 꺼리낌 없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
낚싯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 낚싯대를 참 이렇게 추천도 많이 하고 저희 밴드 붕어 난장 밴드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 낚싯대를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또 문의 저한테 해 주셔도 되고요. 또 구입을 하시려면 또 저한테 밴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에 최고의 낚싯대는 없습니다. 없지만은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낚싯대로 여러분들 좋은 붕어 많이 만나시고 항상 안전한 출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이테르 리멤버 1년 사용 후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렸습니다.